자세하게 미국과 한국의 앞으로 실적 발표 일정으로 저희 이슈플로어는 눈을 옮겼습니다. 그동안 금리, 경제 지표 이런 얘기들을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세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오늘 이슈플로어 가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이제는 뭔가 리프레시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세 가지로 이제 키워드를 나눠주셨는데 제가 공개는 안 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플로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로우부터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미국의 이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물들이 워싱턴으로 가고 있다. 즉 대중 수출 규제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저겁니다. 2분기 전기차가 이제 판매량이 더 늘고 있다라는 부분. 앞서 신은서 앵커도 얘기했다시피 테슬라의 실적까지 좀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흑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곡물이 들썩거리게 될지 이 부분까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모습이죠. 반도체가 어찌됐든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오히려 지금 약보합으로 전환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7월 달 남은 장세는 종목을 굉장히 좀 잘 잡으면서 우리가 또 대응을 잘 해놔야 FOMC 이후에 어떠한 방향성으로 시장이 움직이든 우리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대응이 적절하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7월 2주 정도 남았는데 새롭게 이제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 CPI가 지나가고 나서 FOMC까지 약 2주 정도가 남았잖아요. 이 2주 동안에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이 CPI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주제를 정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이 미국의 반도체 거물들이 워싱턴을 찾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수출 규제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거 약간 좀 어느 정도 협의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엔비디아의 CFO 분이 이제 계십니다. CFO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장기적으로 중국에 우리 반도체 판매를 금지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미국 산업이 세계 최대 시장 중 한 곳에서 경쟁하고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적으로 상실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현재 미국의 중국향 성적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세계 반도체 매출의 33%가 일단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매출의 90% 이상이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곳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고요. 그다음에 퀄컴, 인텔 다 마찬가지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죠. 인텔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비중의 약 한 4분의 1 정도가 이 매출 비중이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매출의 20%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중국의 이 비중이 적지가 않은데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정책 자체가 계속해서 중국 견제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현재 그래 중국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 좋아. 그런데 어느 정도 협의는 조금 해야 되지 않느냐. 당장에 바로 이렇게 너무 규제를 강하게 해버리면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이 경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기업들이 이제 이 워싱턴에 모여가지고 규제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안을 정부와 또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또 과연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우리나라도 어찌됐든 지금 이 중국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적지는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제 여기에서 이 미국의 규제안이 어느 정도 좀 협의가 이루어지느냐, 그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도 나눠질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 과연 이제 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어떠한 협의안을 내놓는지,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미국 정부는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제 분위기 전환을 일으키는지는 계속해서 한번 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반도체 업황 자체는 3분기부터 좀 살아난다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또 탐색해 볼 만한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플로우 넘어가 보겠는데요. 또 시장에서도 아주 뜨거웠던 이런 전기차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번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실적이 지금 현재 뭐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한 이제 이 시장 조사 기관이 어느 정도 이제 2분기에 전기 자동차 판매량을 조사를 했는데 1분기보다 약 14%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50%가량 전기차 판매량이 폭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역시나 뭐 테슬라가 상당히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테슬라가 사실 전체적인 점유율 자체는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뭐 그다음에 뭐 포드라든지 혹은 뭐 GM 이러한 기업들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기 트럭이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현지에서는 상당히 이 전기차의 판매량이 크게 뛰어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을 했고, 역시나 이 부분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의 실적이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시장의 반응이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테슬라가 판매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또 사이버 트럭이 판매가 본격적으로 조금 개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 전망은 상당히 밝아 보인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적인 의견은 이거죠. 이미 이제 2분기에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은 다 예견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렇게 $300 근처까지 올라간 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미 반응을 많이 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기대감 소멸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이번에 실적이 결국 좋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 실적을 과연 시장이 좋게 받아들이느냐 안 좋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전기차 종목들도 지금 뭐 포스코 그룹주들 굉장히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고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현재 구간에서 이제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에 도달을 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치고 가느냐 아니면 이제 슬슬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느냐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위치에 도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과연 이제 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 종목들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당장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되니까 이번 주에 과연 이제 테슬라 흐름 그리고 테슬라의 흐름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의 전기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마찬가지로 이 의시 플로우를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실적 어떻게 시장이 해석하는지 잘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바로 키워드 흑해가 되겠습니다. 종전 뭐 이런 거 나오면 좋겠는데 어쨌든 또다시 신경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은 악재로 봐야겠죠. 당장 이제 오늘이 만료 기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계속적으로 협정에 대해서 협정 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협정이 지금까지 총 3차례 연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가 이제 협정 시한인데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제 불만을 나타냈었어요. 지난해 7월에 합의한 러시아산 곡물 비료 수출 촉진안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 농업은행에 이제 다시 한번 이 국제 결제망에 재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또 러시아가 마찬가지로 원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측에서는 이 부분을 안 들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이 시장에서 곡물 관련주들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반응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제 이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호재냐 악재냐라고 봤을 때 악재 측면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새롭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가 악재가 출현을 했고, 이 흑해 곡물 협정이라는 새로운 이제 악재가 출현을 하면서 동시에 호재는 약간의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CPI가 지금 현재 나타났죠. 결과가 이제 나왔고 좋은 결과는 분명하게 맞습니다. 좋은 결과가 분명하게 나온 건 맞는데 결국에는 FOMC가 중요한 거거든요. CPI 결과에 따라서 과연 이 연준에서 FOMC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 발언을 하느냐, 결과를 나타내느냐, 결국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번 주 정도부터는 FOMC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안심을 하면 안 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까지 주도주들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일단은 이 흑해 곡물 협정이라는 악재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게 새롭게 나타났다라는 점. 그런데 이 흑해 곡물 협정이 만약에 파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또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곡물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수급을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악재가 나타났다라는 점을 한번 이제 짚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반도체나 2차전지 쪽에서는 무언가 분위기가 반전낼 만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좋았었죠. 반도체나 2차전지 쪽이.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나 혹은 이제 뭐 2차전지 2분기 실적들, 그 다음에 반도체 2분기 실적들이 오히려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반도체나 2차전지 쪽은 계속해서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FOMC 눈치 보기 장세로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실적이 만약에 혹시라도 그냥 예상치보다 약간의 하회하는 종목들이 있다면 오히려 이 부분은 실망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워낙에 이제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눌렸다가 FOMC 결과 보고 나서 또 다시 한번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즉 좋았던 것들은 무언가 분위기가 살짝 바뀔 만한 이슈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악재까지도 시장에 새롭게 나오면서 FOMC 눈치 보기 장세까지도 지금 이번 주에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이 좋았었던 종목들은 눌림 가능성을 이제 슬슬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오늘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7월 시장 남은 2주 정도는 조금 더 이제 이 신중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찌됐든 악재도 새롭게 좀 나타난 상태 같고 그 다음에 실적 시즌에 돌아서면서 이제 또 새롭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과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은 또 오히려 실적이 약간의 실망감이 나타나면서 이제 또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반전이 또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포트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FOMC 결과 나올 때까지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FOMC 결과가 결국에 나와 좋아야지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해서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니까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신중하게 시장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까를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꾸려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해주신 세 가지 키워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흑해까지 앞으로 7월 중에 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